북상하면서 도내에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 없이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끝없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원들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정선군이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업체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도내 고속도로 귀성길은 9일, 귀경길은 1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전 경북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바다로 일찍 빠져나갔습니다. 도내에도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시설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힙니다. 부서진 물살이 신누런 거품을 일으키며 도로를 덮칩니다. 높은 파도가 일면서 강릉 심곡과 금진을 잇는 헌화로가 통제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이처럼 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도로 8곳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대로 가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는군요. 예. 고속도로 가려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전혀 못 갑니까? 경포호 주변 도로에 물이 들어차고 양소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인근의 주차장에도 물이 넘쳐 사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경포 진안산가 주변은 이번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경미한 피해였지만 태풍 북상 소식에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인들이 인근 숙소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예비 차원에서 들어오셨고요. 한 5가족 지금 대피해 계시는데 각 객실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는 대부분 귀가했지만 어젯밤 도내에서 몸을 피한 주민들은 강릉 경포와 옥계, 삼척 등 40여 가구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일찍 바다로 지나가면서 강원도에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규모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전 바다로 빠져나갔지만 이처럼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결항됐던 양양국제공항 국내외 노선이 오늘 오후부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에 따르면 오늘 새벽 필리핀 클락에서 들어오는 국제선을 포함해 양양에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2편은 결항됐지만 양양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2개 항공편과 제주를 출발해 양양에 도착하는 2개 항공편 등 4개 노선은 예정대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또 강릉선 KTX 동해 구간과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등 열차 운행도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며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오늘 결항됐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9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6시간 5분이 걸리고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최대 5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경길의 경우 연휴 셋째 날인 11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5시간 20분,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4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교통 혼잡을 낮추기 위해 갓길 차로 임시 운영 구간을 개방합니다.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을 갈수록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는 우리 지역의 물가 현실을 사흘 동안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식용유 1.5리터에 7,000원. 동해시에서 물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 YWCA 조사원들과 함께 그나마 마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주요 품목들의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해봤더니 배추는 평균 77.6%, 대파 56.9%, 감자 36.9%, 밀가루 32.7% 올랐고 자동차용 경유가 27.3%, 물냉면이 8.8%,
짜장면이 6.4% 오르는 등 생활 물가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한 단이 옛날에 이렇게 커서 3,000원이면 지금은 요만큼 묶어서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으로만 보고 3배 올랐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은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올 한 상반기부터 유난히 오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기름값 오르면서 제일 흔하게 쓰는 식용유, 밀가루 이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10여 년간 물가 조사를 해온 조사원은 이런 가파른 상승세는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확 오른 거는 최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려가는 건 없고 오르는 폭이 그냥 이렇게 한 1년 걸릴 게 한 1, 2주 사이에 확 올라가는 거죠.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건. 추석을 나흘 앞둔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싼 전통시장을 찾은 주부들은 어마어마한 물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2,000원, 3,000원 해야 먹고 살지. 어떻게 10,000원, 12,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걱정이에요. 이제 며칠 후에 추석인데 식구들이 또 오고 이러면은 좀 뭘 푸짐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추석이 작년에 썼던 비용보다 거의 이제 곱절이 뛰니까.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 중대형 마트들도 하나같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대구하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저희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가장 그날 신선하고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다가오는 추석 준비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여성의 집 근처를 맴도는 스토킹 범죄에 40대 여성이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상대 남성은 삼선 지방의원 출신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만 했던 지은 씨. 이듬해 한 남성이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서 가족을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접근했습니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수천억 원을 다뤘던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중국에 자산이 묶여 당장 돈이 없다며 원주 구도심에 있는 지은 씨 주택 주변을 재개발해 수익을 주겠다면서 지은 씨 명의로 개발 법인을 만들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지은 씨 명의로 만든 법인은 재개발이 아닌 꽃송이 버섯을 유통하는 엉뚱한 법인이었고 그 법인 카드로는 수천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지은 씨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 이상 대출도 실행됐는데 결국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참입니다. 더 끔찍한 건 4년 동안 지은 씨 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남성의 스토킹이었습니다. 수시로 집 문 앞까지 찾아와 불이 켜져 있는지, TV를 보고 있는지 감시하는 건 물론 직장을 바꿔도 출근길에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시 반, 4시 정도에 출근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있어요, 거기. 집 근처에. 어딘가에 있어요. 막 소문 들고 있고, 차 막 무슨 두드리고 있고. 연락을 거부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도 계속 보냈습니다. 이달 초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 지은 씨 집 앞을 오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차 번호가 끝번호를 보니까 그 차에서 유심히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삼선 지방의원 출신인 상대 남성은 사회적 영향력을 내세우며 신고해봤자 오히려 지은 씨가 처벌받게 될 거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나를 사기로 넣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자, 네가 잘해봐. 나는 구속까지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래. 경찰은 해당 남성을 스토킹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또 구속수사들이 반드시. 여성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라며 남성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유지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하루 확진자 수는 3주 전 5,000명대, 2주 전 4,000명대, 지난주에는 3,000명대로 매주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318명, 동해 152명, 속초 138명, 태백 89명 등 2,739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9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정선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정선군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체는 남면 낙동리 정선읍 덕우리 일대에 매립 용량 200만 세제곱미터, 하루 처리 용량 833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선군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절차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에 반발해 이르면 이달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양돈 농장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추석 전후인 9월과 10월에 집중되자 강원도가 특별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양돈 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모두 23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9월과 10월에 17건이 발생하는 등 추석 전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축산 차량의 경우 양돈 농장 방문 전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며 양돈 농장은 차량 소독 필증을 확인 보관하고 농장 출입 차량은 2단계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지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양돈 농장에서 모두 9건이 발생해 16,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살처분한 가운데 3건이 10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추진됩니다. 우선 도내 청년들에게 청업자금 5천만 원을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10만 원씩 적립하면 시군이 1:1 매칭으로 추가 적립하는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 구직활동 경비 지원을 50만 원씩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사업과 관련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 등 계약 학과를 신설해 100% 취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각 시군들이 특별 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속초 해양산업단지 주변과 쌍천, 청초천 주변에서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상수관 파열과 급수 불능 등의 상수도 관련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 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군도 매일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고성군 보건소에 비상응급진료팀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시정 소식지 명칭을 도시 브랜드에 맞게 바꿉니다. 강릉시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 명칭을 기존 설렘에서 소량 강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월간 시정 소식지 명칭은 강릉 플러스로 유지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강릉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분기별 소식지 시나미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K리그1 강원FC의 측면 수비수 김진호 선수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 시즌 강원FC에 입단한 김진호 선수는 이번 달 치른 5경기에 모두 출전해 지난 15일과 27일 경기에서 잇따라 골을 넣으며 강원FC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